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테헤란 공항의 활주로를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 소리는 낮게 깔려 있고 불 꺼진 전용기들이 줄지어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이어온 저항이라는 이름의 동화가 단 하룻밤 사이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이란의 거리에는 이념이나 혁명의 구호가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과 공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방 세계를 악마라고 저주하던 정권의 핵심 엘리트들이 이제는 가족의 안위와 금괴의 행방을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네요.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은행문이 닫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잔인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이 단 한순간에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한 달 급여가 고작 7달러가 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9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손에 쥔 채 러시아로 향하는 지도자들과 시장에서 달걀 한 판 가격에 절망하는 민중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테헤란의 굳게 닫힌 금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카메네이와 그의 최측근들이 어떻게 국가의 불을 사유화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지금 모스크바와 파리로 도망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중동의 비극이 아니라 시스템을 맹신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권리와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침몰선의 마지막 기록을 시작합니다. 카스피해의 차가운 수면 위로 레이더망을 피해 소리 없이 비행하는 정체불명의 항공기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 초저공 비행을 감행하며 이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단 하나, 바로 모스크바의 외곽 군기지입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테헤란에서 아스트라한을 거쳐 러시아 심장부로 이어지는 이 경로는 이제 이란 통치 엘리트들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차가운 북쪽 땅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카메네이와 그의 아들 모지타바가 설계한 이른바 플랜 B는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태각 시나리오입니다. 2024년 시리아의 아사드가 다마스쿠스가 함락될 위기에서 모스크바로 향했던 그 경로를 이제 이란의 최고 권력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네요. 권력의 정점에서 신의 뜻을 받든다던 이들이 사실은 가장 세속적이고 비겁한 탈출구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대중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금괴와 달러 뭉치를 가득 실은 전용기에 몸을 싣는 것이 독재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몰락의 징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길가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던 터번과 상복을 벗어던진 채 트렁크 속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성직자의 모습은 이제 테헤란에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의복이 이제는 분노한 민중의 표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신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겠다던 맹세는 간데없고 오직 성난 파도를 피해 숨어들 구멍을 찾는 쥐새끼 같은 본능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푸틴이 과연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까요? 국제정치의 냉혹한 세계에서 패배한 독재자는 이용가치가 떨어진 성호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모스크바는 그들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막대한 금괴와 정보를 모두 짜낸 뒤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차가운 대기실일 뿐입니다. 푸틴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며 이란 엘리트들이 지불해야 할 보호비의 대가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 것입니다. 결국 이 탈출 행렬은 정권이 스스로 종말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도망치는 것은 선장이 아니라 배 밑바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라는 격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층이 성국을 벗고 전용기에 몸을 싣는 순간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미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이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그들이 떠나며 남긴 거대한 구멍과 7달러짜리 목숨이라는 비참한 성적표뿐입니다. 권력자들이 카스피해를 건너 북쪽으로 사라지는 동안 테헤란의 시장 바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챙겨간 금괴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짓눌린 민초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이 탈출극이 비극을 넘어 분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버리고 간 7달러의 가치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그 처참한 경제적 사륙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테헤란의 시장 어귀에서 멍하니 가판대를 바라보는 한 가장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손에는 정부가 한 달치 보조금이라며 쥐어준 100만 토만짜리 지폐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고작 7달러인데 이 돈은 건장한 성인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테헤란 재래시장의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7달러로는 품질이 가장 낮은 쌀 2kg과 달걀 몇 알을 사고 나면 주머니가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4인 가족이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국민에게 서서히 굶어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경제적 학살 현장입니다. 카메네이가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강요해온 저항경제라는 구호가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7달러라는 헐값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네요. 어제까지 신의 정의를 외치던 정권이 자신들의 실책으로 망가진 경제적 고통을 오롯이 평범한 시민들의 어깨 위에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로 손에 쥔 것이 고작 빵 몇 조각뿐이라면 과연 그 체제를 단 1분이라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엘리트들의 비행기 안쪽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참혹합니다. 영국의 톰 투게나트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밤중에 테헤란 공항을 이륙하는 러시아 화물기 안에는 수천 톤의 금괴와 현금 다발이 가득 실려 있다고 하네요. 국민들이 시장에서 달걀 가격 몇십 원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국가의 비축금을 털어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란 수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짜내야 할 거대한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9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카메네이의 개인 제국 사타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챙겨가는 그 막대한 부는 원래 이란 국민의 병원과 학교, 그리고 미래를 위해 쓰였어야 할 공적 자금입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로 남으면서 국민들에게는 7달러의 자비를 베푸는 척하는 이 위선적인 행태야말로 이란 혁명이 도달한 가장 추악한 종착역입니다. 이제 이란의 화폐, 리알은 종이 조각보다 못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지도층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시스템을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에 흐르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빼앗긴 미래에 대한 처절한 절규이자 생존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7달러라는 상처는 이란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강도질은 대체 어떤 정교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비행기에 금을 싣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은행망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며 자금을 세탁하는 그들의 검은 손길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약탈의 중심에 있는 아얀드 은행의 파산과 카메네이의 개인 금고인 사타드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어갔는지 그 충격적인 수법을 공개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최후고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약탈의 주체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이란의 아얀드 은행 사태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270개의 지점을 보유한 이란 최대 규모의 사립은행 중 하나인 아얀드 은행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29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52억 달러의 누적 손실은 이 은행이 처음부터 정권의 자금 세탁과 엘리트들의 자금 회수를 위해 설계된 거대한 깔때기였음을 증명하네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노후를 위해 예금했던 중산층의 꿈은 은행 문이 닫히는 순간 단 한 줄의 숫자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권이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사타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약탈 기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맘의 명령이행 본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반체는 사실상 카메메이가 직접 통제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거대 홀딩 컴퍼니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거나 반체제 인사의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집과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몰수하며 그 몸집을 불려왔네요.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편을 대신해 세 채의 아파트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빼앗긴 노파파리 바하의 사례는 이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고 체계적으로 중산층의 삶을 파괴해왔는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탈에 쓴 이 거대한 착취 시스템은 이제 마지막 한 방울의 이익까지 쥐어짜기 위해 테헤란 증권거래소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나 사이버 공격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시스템에 갇혀 주식을 팔지 못하고 발을 동반하는 동안 정권의 핵심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지분을 미리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고 있는 것이죠. 은행은 문을 닫고 시장은 멈췄는데 정작 주범들은 돈 가방을 챙겨 달아나는 이 기괴한 상황을 우리는 단순히 금융위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항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국민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9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금융기관이 사실은 도둑들의 소굴이었고 여러분의 자산이 그들의 탈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너진 것은 은행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마지막 신뢰의 끈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곧 사회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면 정권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란의 시민들은 더 이상 신의 뜻이나 혁명의 이념을 믿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와 재산을 되찾기 위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쌓아올린 950억 달러의 바벨탑은 민중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네요. 하지만 정권의 약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금융망이 막히자 그들은 이제 디지털 세계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훔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혁명수비대 산하의 정보국이 어떻게 비트코인 거래소를 습격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악한 디지털 범죄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 총을 들고 정권을 지켜온 혁명수비대원들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카메네이와 문관 엘리트들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챙길 때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국제전범재판소의 소환장뿐이네요. 헤이그의 차가운 감옥이 기다리는 이들에게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탈출 대신 국가 전체를 인질로 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 전략은 이제 물리적 자산을 넘어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약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혁명수비대 정보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습격해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탈취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세나 에스타비 사건은 이들이 어떻게 타인의 지갑에서 2,2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자신의 콜드월렛으로 옮겼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석유 밀수 대금이 막히자 이제는 시민들의 디지털 자산까지 총구로 위협하며 가로채는 산적대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 어렵게 모은 비트코인이
단 한순간에 군부의 비자금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인터넷을 차단하고 정보의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는 더욱 교활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망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려는 이른바 디지털 장막을 높게 세우고 있네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파놓은 가짜 스타링크의 함정입니다. 인터넷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혁명수비대가 가짜 접속 지점을 설치하고 여기에 접속하는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민중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이들의 수법은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꿈꾸는 최종 목적지는 이란을 중동의 북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폐쇄적인 병영 국가를 건설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속셈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자기 국민을 적으로 돌린 군대가 끝까지 살아남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총구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자유를 향한 민중의 뜨거운 갈망까지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가 디지털 장벽 뒤로 숨어드는 동안 자본의 마지막 탈출구인 증권시장은 이미 비명소리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왜 테헤란 거래소는 며칠째 문을 닫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슨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는 테헤란 증시의 추악한 이면과 그들만의 비밀 거래인 다크풀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멈췄습니다. 개미들의 자산은 묶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자금이 여전히 국경을 넘나들며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테헤란 증권거래소가 전산장애라는 핑계로 며칠째 문을 닫고 있는 것은 결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나서 지수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마지막 시간을 벌기 위한 정교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크풀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비밀거래 통로입니다. 공식적인 시장은 멈춰서서 소액 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어놓았지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지분을 미리 현금화하여 해외로 빼돌리고 있네요. 2026년 초에 단행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 제재로 미알화의 가치가 바닥을 알 수 없이 추락하자 이들의 탈출 작업은 더욱 광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짐씨라는 거대한 덫에 갇혀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마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마지막 간도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은 겉으로 시장의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심 세력의 주식은 이미 상당 부분 달러와 금으로 치환되어 전용기에 실렸다고 하네요. 선량한 투자자들이 전광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 시간에도 지도층은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살기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위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서방의 제재를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저항을 강요하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가족은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혁명을 외치던 입으로 파리의 비자를 구걸하고 있는 이란 핵심 엘리트들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과 그들의 화려한 도피처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거룩한 혁명을 외치던 입술이 이제는 파리의 호화로운 저택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를 악마라고 저주하던 손길은 은밀하게 유럽행 비자를 움켜쥐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이란을 지배해온 엘리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역겹고도 선명한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자며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비겁한 선장들과 다를 바 없네요. 모하마드 바키르 칼리바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란 의회의 수장이자 수십 년간 반서방 선동의 선두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실소하게 만드네요.
그가 프랑스 변호사들을 고용해 자신의 가족들을 파리의 안전한 거리로 피신시키기 위해 긴급 비자를 신청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방의 가치관이 독이라고 주장하던 자가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들은 그 독이 가득하다는 땅으로 보내려 하는 걸까요? 하산 루하니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파라는 부드러운 가면을 썼지만 결국 시스템의 붕괴를 예감하고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는 모습은 매한가지네요. 이들에게 혁명이나 신념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는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독한 배신감 앞에서 과연 국가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손에 쥔 비자는 단순한 여행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 민중의 고열과 7달러짜리 목숨을 맞바꿔 사들인 피 묻은 티켓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이 시장에서 달걀 가격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릴 때 엘리트들의 자녀들은 파리의 명품 거리에서 쇼핑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네요. 권력의 정점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는 이 추악한 순환고리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역사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곤 합니다. 독재 정권의 끝자락에서 엘리트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그들이 평소에 그토록 혐오한다고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증오를 말하고 몸으로는 안락함을 쫓는 이 이중적인 행태야말로 이란 체제가 이미 내부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남겨진 이란의 민중들은 이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을 버릴 준비를 마친 배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금을 모으고 나라를 살리는데 이란은 이토록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란의 비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한민국 1997년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국가적 자부심과 신뢰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뢰는 국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리면 아무리 거창한 혁명의 구호도 한낱 소음으로 변하고 마네요.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라는 전례 없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을 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것은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아기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내놓았던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정부의 실책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내 나라와 내 이웃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체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죠. 반면 지금 이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리알화 가치가 1달러당 160만 리알까지 폭락하며 국가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음에도 그 누구도 국가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이라도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달러나 금으로 바꾸어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기에 바쁜 것이 지금 테헤란의 서글픈 현실이네요. 국민들이 국가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는 약탈적 조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나라의 운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록 지도층이 미워도 국가라는 시스템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카메네이와 그 엘리트들이 9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를 사유화하고 정작 민중에게는 7달러의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기만해왔습니다. 지도층이 앞장서서 금괴를 비행기에 싣고 모스크바로 도망칠 궁리를 하는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에 바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인간성 자체의 파멸이자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란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금을 들고 가장 먼저 도망치는 지도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를 쌓아가고 있네요. 국가라는 이름의 배가 가라앉을 때 한국인들은 함께 물을 퍼내려 노력했지만 이란인들은 이미 구명보트를 타고 떠난 선장들을 저주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체의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생존 본능과 처절한 복수심만이 남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국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토나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해외 도피 자금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란의 몰락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총량이 바닥났기 때문에 벌어진 인재입니다. 이제 이란 정권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돈가방을 챙긴 이들은 떠날 준비를 마쳤고 총을 든 수비대는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중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과연 이 거대한 강도 행각의 끝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과 이란의 내일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정리하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테헤란의 막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에 금괴를 가득 실어 카스피해를 건넌 이들이나 파리의 호화저택으로 숨어든 이들이 과연 그 훔친 돈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독재자들은 언제나 짐을 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가방을 열어볼 시간은 좀처럼 허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으니까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이들이 빼돌린 검은 돈을 번결하고 추적하기 위한 외교적 그물을 촘촘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비극을 보며 단순히 한 정권의 몰락만을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무너졌을 때 개인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사륙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국가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7달러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깨달아야 하네요. 정보가 곧 생존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글로벌 금값의 변동과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정보원과 실시간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란의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